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배트맨 일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답지 않게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그 반대로 이번 한 주 내내 시원한 반등이 없었다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보신다면 상꿈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와일드카드 슈퍼패스까지 써주시는 그런 종목들과 함께 다음 주 미리 대비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후보생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캐스팅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송 중에 다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역시 상한가 꿈꾸면서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요. 상꿈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꿈엔터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꿈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번 주 장은 마쳤으니까 다음 주 시장 미리미리 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이 QR코드 접속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의 목금 이렇게 이틀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민경철 디렉터님이 처음에 함께해 주셨던 첫 주를 제외하고는 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금요일의 저주는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금요일의 저주가 2주 전 금요일에 한번 풀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의 저주가 아니라 상승의 축복이 내리고 그쵸. 오늘은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로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의 저주라는 것의 의미는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빠지거나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2달 동안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자, 이제는 지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증시도 하락을 멈추고 미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늘 또 선물 기준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조금 주말 동안 충전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파이팅하게 또 매매를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 의사들이 계속해서 가끔 가다가 또 공갈에 대한 실제 진행하지 않을 거지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뭔가 협박의 메시지들을 낼 때마다 기술주들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자, 금리는 영원히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은 6%, 7%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그런 금융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은 금리 속도 조절과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이고, 우리 고금리, 저금리 시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 목표한 금리를 도달하게 되고 시간을 잘 이겨내신다면은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는 시점에는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우리 기대감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장, 물려 있으신 분들도 물려 있어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를 꾸준하게 시청하셔서 잘 대응을 하셔서
단기간에 빠져나오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길게 살아남는 자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매도했었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2천억 정도를 또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800억 정도 좀 순매도를 진행했는데요. 자, 이제 어제와 엊그제 수목 이틀 동안 강세였던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 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동안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한다라고 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룽트코리아를 필두로 게임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 게임주 차트 한 종목만 좀 선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룽트코리아라는 종목이 과거 우리 게임주,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 주가 자,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12,000원짜리, 12,500원짜리가 최근에 2,500원까지 마이너스 80%라는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자, 이번 주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지고 신작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점 상한가 랠리가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룽트코리아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데요. 이제 룽트코리아의 계열 회사를 통해서 우리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 중국 내 이제 iOS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바닥에 위치해 있는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가 무너진 바닥에서의 게임주 룽트코리아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일시적으로 좀 몰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룽트코리아 사례처럼 자, 과거 고가 대비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80%까지의 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것은 자, 상한가의 혹은 급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뭐 암이나 뭐 이런 질병들도 조기 예방이 중요하지만 대시세 분출 전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 초기도 우리가 잘 진단해서 대시세 초입 혹은 바닥에서 고개 들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게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캐스팅할지 그리고 슈퍼패스를 쓸지는 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게임 관련주 한번 이제 관심 종목으로 혹은 뭐 어떤 종목인지 좀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실에 불 끄시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들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굉장히 또 시청을 독려하는 멘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조금은 어려웠던 금요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를 써주셨던 그 종목들의 성적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11월 2일 공개해 주셨던 휴 MNC 먼저 보시죠. 자, 휴 MNC 현재까지 상승률 18.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무난하게 기록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11월 3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 현재까지 두 번의 상한가를 뛰어넘는 상승률 만들어내줬습니다. 61.2%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정말 단기간 만에 60%가 넘는 수익률 쌓아 올렸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4일이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 공개를 해주셨고요. 역시 무난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3% 상승폭 현재까지 쌓아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10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EV 첨단 소재 어제 손절 라인을 조금 더 낮게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또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승폭 4%로 새롭게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7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파이넴텍은 현재까지 상승률 0.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아주 너무나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겠다고요? 네,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슈퍼패스를 썼었던 우리 연습생인 파이넴텍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1% 정도 종가 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서 한 1, 2주 정도 더 반등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EV 첨단 소재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펌프 말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튬 관련주로 해서 코리아이스가 사명을 바꾸고 나서 이제 저점이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600원대에서 지금의 가격은 24,000원까지. 자, 4,000%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EV 첨단 소재가 감자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를 냈었던 11월 10일 이 종목은 EV 첨단 소재와 반대로 갔습니다. 자, 이제 장중에 26% EV 첨단 소재가 하한가를 갈 때 하이드로 리튬은 거의 상한가급의 시세가 나타났고요. 그로부터 6거래일 정도 목요일에도 급등하고 지금 이 매수세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다가 지금은 한계점을 보이면서 마치 좀 정점에 위치해 있는 매수세가 좀 감소하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매수세도 줄어들고 이 양봉의 캔들의 크기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영원히 올라가는 증시와 주식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저점 대비 40배 폭등한 하이드로 리튬이 고가에서 한계를 받고 조정받을 때 반대편에 있는 리튬 관련주가 조정받다가 반등하는 가능성을 저는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주인공이 저는 EV 첨단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저점 대비 40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고 최근 6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우리 눌림 구간에서 바닥에 있는 조정받던 리튬 관련주가 기술적 반등을 들어올 가능성을 저는 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EV 첨단 소재가 우리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인 그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취득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공시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6월 7일 나왔던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40배 폭등한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가 우리 리튬 플러스고요. 그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누가 취득했다? EV 첨단 소재가 전환사채권 2회차 50억치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시를 보도록 하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지금 리튬 관련주로 40배가 갔는데 그 회사가 40배 간 이유는 리튬 플러스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서 지금 우회 상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다가 탄산 리튬을 납품 완료한 회사가 어떤 회사다? EV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EV 첨단 소재가 11월 9일에 유상증자와 감자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지금 하한가 플러스 알파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에요.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금 970원의 손절가는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더라도 손절가를 910원으로 늘려서 잡고 저는 960원 구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바닥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관련주로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은 바닥에 있는 리튬 관련주로 EV 첨단 소재가 지금 하락폭이 점점점 거래량 터지면서 이 하한가를 찍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고 매도세와 거래대금이 줄면서 하이드로 리튬은 고가에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위로의 한계점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EV 첨단 소재는 반대로 하한가에서 대량의 거래대금 매물을 받아낸 다음에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오늘 이 거래일 동안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감자라는 악재가 있는데 이거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함이나 좀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수익을 내드렸던 사례들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종목이 감자 공시가 떴습니다. 자, 우리 9월 27일 기준으로 감자 결정이 시간으로 떴고요. 9월 28일 날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감자 결정 공시로 인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370원, 400원대까지 조정받았지만 최근에 이틀 동안 우리 화장품 관련주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시세가 550원까지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이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감자 일정이 공시로 주가가 무너졌지만 감자를 한다고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부양의 시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사례로 우리 제이준 코스메틱 감자 공시가 9월 27일 뜨고 다음날 하한가 가고 알파의 낙폭을 가져갔지만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그 낙폭을 이겨내고 공포감이 줄어들고 바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시세가 30에서 40% 정도의 상승이 저점 대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메디콕스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콕스 사례를 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도 자, 과거 고가가 17,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500원까지. 자, 17,000원에서 2,500원까지 80%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대폭락하고 이날 우리가 2,5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자, 5월 12일이죠. 5월 12일에 감자 결정 공시가 뜹니다. 그래서 5월 12일에 우리 감자 결정 공시가 뜨고 그 다음날 주가가 이제 시초 갭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감자 전에 감자가 되는 것이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80%까지 무너졌지만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 공포의 구간에서 잘 기다려주니까 이 회사가 나아지는 과정에서의 저점 대비 우리가 2,500원에서 4,000원까지 6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요. 자, 감자가 끝났습니다. 감자가 끝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이 2,500원의 감자 이후 저점에서 7,500원까지의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EV 첨단 소재도 매매 전략을 첫 번째, 지금의 구간에서 우리 910원 손절 잡고 960원 추가 매수한 비중은 첫 번째, 감자 거래 재개 전인 12월 8일, 다음 달 8일까지 보름 정도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적으로는 12월 9일부터 1월 2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1월 3일에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36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조달받기 위해서 주가 부양의 시도가 2월 초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2탄의 매매 전략으로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전략은 960원 구간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그 비중은 12월 8일까지 리튬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노랑톡에서 실시간 대응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감자라는 악재는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은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면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유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고요. 12월 8일 전까지는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화면 보고 옆에 휴대폰 챙겨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길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은 좀 특별히 캐스팅 기준을 또 하나 잡아주시겠다고요? 네, 오늘 캐스팅 기준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만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비시켜서 성공시키는 것을 오늘 캐스팅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 의미는 주식에서 차트로 바라보면은 고점이 아니라 박살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낙폭주를 잡아서 저점에 잡아서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보자라는 간단한 전략이다라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특별한 섹터는 보고 계시지는 않은 건가요? 네, 아까 도입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게임 관련주인 룽트코리아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게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바닥에 있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게임 관련주들 바닥인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이거를 오늘 방송의 마지막 좀 하이라이트로 제가 좀 미리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언급이 된다면 다른 분들 못 보게 바로 불 끄고 여러분들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정이 많으십니다. 좌절에 빠진 그런 종목들 오늘도 역시 캐스팅 해보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보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힌트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3위권 후보생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교촌 F&B, 기관기획사의 나이스정보통신, 외국인 기획사의 액션스퀘어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교촌 F&B입니다. 4.45% 상승했고 12,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너무나 익숙하죠.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나이스정보통신입니다. 2.67% 상승해서 26,90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결제 대행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액션스퀘어 보시죠. 8.84% 상승해서 3,5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모바일 전문 게임 개발하고 있죠.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좌절에 빠진 그 후보생을 좀 구원해주고 싶다 하는 후보생은 과연 어떤 후보생일지 3위권 캐스팅 대상 공개해 주시죠. 네, 3위권에서는 완전히 지금 좌절하고 있는 연습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에서 힘을 모아가는,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 연습생이 있어서 그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3위군에서 캐스팅할 연습생은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 되겠습니다. 네, 자 3위권에서는 나이스 정보통신 후보생을 캐스팅하겠다.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제 이번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자회사 통해서 이제 PG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대였는데요. 지금은 내후년, 2년 뒤 매출액이 얼마로 증가할 것 같으세요? 1조 달성을 좀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가 됐었던 회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약 7,900억 정도, 8,000억 정도로 8배 가까이 지금 매출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매출액이 9,700억 정도로 매출액이 조 단위로 지금 증가하게 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 애플페이 관련주이자 PG사인 우리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주 지분도 55% 이상 이제 잠그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과거 고가 37,000원에서 자, 바닥까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엄청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번에 자, 바닥에서의 대량의 거래가 터졌는데요.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지금 박스권에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해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요. 내년에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모멘텀이고요. 내후년에도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하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종목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실력 있고 연습생분들이 실력 있고 기업 가치가 증가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까지는 우하향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은 실적이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주가의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던 구간들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년의 박스권이 다 매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낙폭을 가져간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박스권은 자, 언젠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의 추가 시세냐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느냐 이제 결론이 나중에는 나오게 될 텐데 저는 높은 확률로 전저가를 깨는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는 그림보다는 우리 2년 동안 매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연습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에서 고가의 매집을 못한 물량들을 애플페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매집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전고가를 뚫어낼 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높은 정확도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이스 정보통신은 2만 원 중반 가격이 그동안 우리 8월 달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수익권의 매수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연습생이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빠져준다면 우리 2만 원 중반 가격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박스권이니까 튀어오르면 좋아질 때 분할로 수익 실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 캐스팅 기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 캐스팅은 나이스 정보통신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주 좌절하고 있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애플페이라는 큰 재료 가지고 있는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현재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 박스권 영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경표 디렉터님께서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오랜 기간 저점을 다져온 만큼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런 만큼 눌러준다면 2만 원 중반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아주 전도 유망한 후보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교촌 F&B 그리고 액션스퀘어 후보생이 있어요. 자, 교촌 F&B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또 목요일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월드컵 특수를 드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네. 월드컵은 어차피 몇 달 전부터 다 공개가 됐던 이슈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촌 F&B는 지금 단기 고가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왜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저가가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30% 정도 시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자, 거리대금 터지고 시세가 30% 나왔지만 거기가 곧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저가 9,000원 대비해서 13,000원까지 40% 정도 시세가 이미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일정이 다가오면서 시세가 나온 것일 뿐,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올 것일 뿐, 회사가 우리 교촌치킨 맛있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고평가되어 있고요. 중동의 두바이에다가 교촌치킨 1호점을 출시했다라는 모멘텀, 중동 시장에 이제 코리아 교촌치킨을 이제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넓혀 나가겠다. 자, 그런 사업 영역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고평가 구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거래대금 터질 때가 이 종목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었고 이 종목은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액션 스퀘어 종목은 적자의 고평가라서 제가 캐스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액션 스퀘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작년 메가 키워드였습니다. 메타버스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메커니즘의 전환이 발생되면서 과거 주가가 10,000원까지 정말 놀라운 상승을 만들었던 우리 P2E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가 우리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지금 연이어서 지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적자 회사가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이 저점까지의 낙폭도 저는 회사가 적자다 보니까 지금 오늘 게임 관련주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룽트코리아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 종목의 장중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 모습인데 저는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흑자인 게임 관련주들이 있는데 굳이 고평가에 실적이 적자인 기업을 추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가능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피하셔서 조금 더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나이스 정보통신 캐스팅을 해주셨고 교촌 F&B와 액션스퀘어는 캐스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교촌 F&B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주식 격언일 것 같은데요. 자, 월드컵 테마로 인한 시세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따라서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굳이 관심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스퀘어 후보생 같은 경우는 P2E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현재 적자 면치 못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나이스 정보통신 후보생, 아주 전도 유망한 후보생으로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나노엔텍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TLB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대원 강업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나노엔텍 보고 계십니다. 0.73% 상승폭 만들어내줬고요. 5,4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나노바이오 의료기기 제조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TLB입니다. 5.52% 상승해서 22,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인쇄 회로 기판 PCB라고 하죠. PCB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원 강업입니다. 1.26% 상승해서 3,6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차량용 시트와 같은 자동차 부품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사실 좀 좌절에 빠진 특히나 뭐 게임 섹터 안에서 좀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2위권에는 게임 관련주가 없죠. 네, 게임 관련주가 없어서 뭐 오늘 다른 테마를 좀 캐스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2위권에서 캐스팅할 종목은 일단은 우리 어게인 코로나.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네.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나노엔텍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로서 나노엔텍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나노엔텍이 이제 흑자 기업이긴 한데 뭐 사실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왔던 너무 큰 시세가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와 암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된 테마로 부각이 돼가지고요. 자, 사실 회사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과거 3,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5배 정도의 큰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의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부터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 5배 정도가 시세가 나왔고요.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실적을 보니까 자, 우리 코로나 터지고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5배 정도 올라갈 만큼의 폭발적인 실적의 증가는 좀 보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단기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때가 전부 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그리고 암진단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뭐 단기로 장대 양봉의 상한가급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몇 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연말에 연초에 놀러 다니고 네. 이제 또 술도 한잔 해보고 그런 시기가 곧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또 이제 뭐 직장인분들과 지인분들과 또 송별회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연인분들과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일주일 정도 어떻게 코로나 자가격리 휴가 안 될까 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런 이제 마음들로 인해서 이제 독감의 유행 시기가 또 겨울이기 때문에 네. 또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제 2주 안에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또 11만 명을 다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코로나를 향하는 마음이 걸리면 방송 못하니까 우리 그렇죠. 신하분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걸리기가 싫은데요. 불가피하게 뭐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질병은 피해가기가 이런 힘들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독감의 그런 재유행이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고요. 재작년에도 수능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50만 명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 보고 8시간 동안 시험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그 바이러스균이 전파돼서 또 직장으로 또 전파되는 자, 그런 뭔가의 움직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곧 있으면은 2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 테마주 형태로의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6,000원짜리가 4분의 1 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0%의 낙폭을 가져간 구간에서 자, 대량의 거래가 딱 2번 터졌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터진 캔들의 우리 시가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 망할 회사가 아니다. 근데 고가 대비 70%의 낙폭이 가져갔고, 자,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시세가 들어올 때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 암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바로 9월 달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에서 거래량 없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부각되기 전에 공략을 했다가 부각되면 고가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거래량 터진 게 저는 매집으로 보는 이유가 차트를 길게 보면은 자, 우리가 과거 고가 대비 75% 무너진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의 구간은 어쨌든 이 대량 거래가 고점의 물량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이 박스권 구간을 당분간 흘러가다가 테마가 부각되면은 큰 시세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저는 두 파동이 매집으로 보고 지금 눌러줄 때 미리미리 우리 큰 수급이 들어왔던 눌린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나노엔텍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능이 바로 어제 끝났는데요. 암진단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한 나노엔텍을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 자, 수능이 끝나면 확진자가 좀 폭증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지금 송년회 일정 또는 신년회 일정 잡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일정과 맞물려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과 함께 나노엔텍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2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TLB와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자, 이 후보생들에 대한 정리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먼저 TLB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은 왜 끝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이미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물량이 곧 있으면 풀립니다. 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기 전에 우리 단기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자, 결과론적으로는 TLB 종목의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12월 7일 다음 달 7일에 우리 저가 물량이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은 높은 확률로 주가는 오히려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 뭐 끝물이니까 추격하지 말고 저희는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원강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강업이고 자,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이번에 네옴시티와 수소차 키워드로 해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시간으로도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위로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아간 열차다. 이미 떠나간 전 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내주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한계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요. 이번에도 2번이 떨어졌고 마지막 3번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크게 물릴 수 있는 차익 실현의 구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LB와 대원강업 왜 캐스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밝혀주셨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는 무중 이슈로 상승이 나왔지만 이미 주가 상승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따라서 추격하지 말자라는 추격 금지 사인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줄 수는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한 차례 날아간 만큼 날아간 주가는 보내주자, 쿨하게 보내주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오면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면서 대원강업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나노엔텍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그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레몽레인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AJ네트웍스, 외국인 기획사의 그린케미칼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레몽레인 후보생입니다. 1.75% 상승해서 23,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드라마,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AJ 네트워크스입니다. 4.79% 상승이 나왔고 6,3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컴퓨터, 사무용 기계, 장비 임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그린케미칼 보시죠. 9.26% 오늘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11,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주요 포지션 바이온 계면 활성제 제조 도매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주로서 오늘 좀 시세가 더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까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1위권 후보생 중에도 사실은 게임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1위군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결국에 뭐 주식이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조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1위의 캐스팅은 저는 AJ 네트워크를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AJ 네트워크스. 자, 사실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종종 보이는데,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렌탈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팔레트나 뭐 IT 기기나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이런 쪽으로 뭔가 구매하기 좀 어려운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납품해 줌으로써 렌탈해 줌으로써 매출액이 51%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고와 유통에 관련돼서의 매출액이 약 40% 정도. 그리고 이제 기계식 주차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로 그리고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약 8% 정도 좀 발생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올해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실적이 내년도에 갱신되고 내후년에 갱신될 기대감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렌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한번 빌리면은 뭐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 한 번 사기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쓰다 보니까 축적되어져서 실적이 점점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모멘텀이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 종목이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매수해서 좋아질 때 단타로 매도를 진행하고요. 또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가 좋아질 때 매도를 하고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가 좋아질 때 매도하고 지금 우리 가격 조정 받고 이중 바닥을 다지는 W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동 종목의 이번 만들어진 저가 5,700원 그리고 5,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술적 반등만 짧게 좀 노려보기 적절한 좀 후보생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일봉상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고 그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손절가 5,700, 5,900 잡고 지금 고가에서 이 하락 조정 받은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저점이 아니라 추세 하단이긴 하나 시세가 나온 고점에서의 추세 하단이라서 중장기는 X,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공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 대상이 된 그 주인공은 AJ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매년 사상 최대 매출 갱신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중장기 장기로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재료로 보이는데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단기간에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생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AJ 네트워크스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몽레인과 그린케미칼이 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레몽레인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5,000원까지 빠질 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흥행하고 넷플릭스가 올라가고 하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자, 지금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일봉상 저점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 과거에 시세가 크게 나온 고점이기도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의 최소한 15,000원, 10,000원 중반대까지는 빠졌을 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캐스팅하지 않았던 친구가 자, 우리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 종목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네옴시티의 그런 테마가 돌았던 테마가 자, 수소였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9월달, 10월달부터 선제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다시 한번 6,000원, 7,000원까지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아지고 좌절할 때 우리 힘든 친구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다가 회복되면은 행복을 챙기고 또 안 좋아서 좌절하고 힘들어 있는 친구들을 또 이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하다가 좋아지면은 행복을 같이 챙기고 지금은 너무 주가가 많이 고평가이자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안 좋아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6,000원 구간, 7,000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한 두 후보생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레몽레인 후보생 같은 경우는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15,000원 구간에 도달하면 그때 다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린케미칼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다가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할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그런 후보생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AJ네트웍스 오늘 1위권에서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셨다라고 정리해 보면서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를 사용하실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힘차게 나아가줄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지 방송 초반에 좀 힌트를 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 공개를 해주시고 주실지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하시죠. 자,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힌트를 계속해서 주셨었죠. 게임주다. 바로 컴투스가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 시청자분들만 이걸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룽트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룽트코리아 차트 잠깐만 보고 컴투스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룽트코리아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12,000원짜리가 마이너스 80%가 무너졌다가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우리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장대 항목을 기록하면서 자, 바닥에 위치해 있는 게임 관련주가 다시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룽트코리아가 선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은 자, 2014년도 이후에 지금 신저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 재무제표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에 컴투스가 이제 매출액 800억에서 2,40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0억, 5,000억, 5,000억, 그리고 작년에 5,500억,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7,000억 정도로 우리 2014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올해 3배 정도 증가하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긴 했으나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작이 출시되면은 그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영업이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쨌든 2014년도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과 2019년도 폭락장에서의 저점 그리고 2016년도 7년도의 저점 수준을 지금 이탈하고 신저가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가 2022년도고요. 2014년도부터 해서 약 7년에서 8년 만에 오는 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 이 추세 하단의 구간을 이번에 이탈하는 좀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 회사 적자 회사도 아닌데 물론 게임 관련주들 이번에 중국이 봉쇄되고 하면서 조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해진 건 맞지만 매출액은 3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자, 과대납폭을 보였습니다. 자, 혹시 컴투스가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 FTX가 파산하는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컴투스가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마이너스 15%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마이너스 15%가 무너지면서 자, 시가총액이 9천억대였던 1조에 근접했던 회사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500억이 빠졌습니다. 자, 빠졌던 이유는 FTX가 파산하고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 코인을 만든 것처럼 자, 컴투스라는 회사도 자, XPLA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350억 정도거든요. 그 350억 정도 중에서 이제 유통 주식수가 5% 미만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95% 물량 잠겨 있는 350억짜리 코인 중에서 약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FTX의 파산으로 인해서 손실로 잡힐 수가 있는데 손실금은 20억 정도가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는 FTX가 파산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1,500억 정도의 낙폭을 이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대낙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위기의 상황, 좌절의 구간인 게임 관련주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연습생으로 컴투스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슈퍼패스를 통해서 좌절하고 있는 컴투스를 대비하고 그 대비 이후에 성공시켜보는 기회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컴투스였습니다. 다른 분들 알려주지 말고 우리 시청자님들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실적이 견고한 데 비해서 주가는 바닥이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자세히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컴투스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상한가 함께 꿈꿔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